그런데 이 교수님, 사실 재판부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 영장, 구속영장, 구속재판할 때 원칙 이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도주의 우려 없고. 범죄의 중요성. 그렇죠. 자, 범죄 중요성 뭐 이게 그 탄핵 사건이니까 엄청나게 네. 중요한 네, 거고요. 네, 네. 도주할 염려 없겠죠. 그렇죠. 뭐 적어도 도주를 하시지 않겠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분장해갖고 도망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증거인멸. 예, 또 재판에 불출석하게. 예. 그 부분이죠. 그 부분. 가장 재판부가 크게 보는 거는 예. 뭐 도주의 우려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있는 증거를 없애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자꾸 부인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무조건 다 남 모른다,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뻔하게 있는 증거를 갖다 부인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재판에 대한 불성실 겁니다. 아마 이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400명이라든 필요한 증인도 아니고 불필요한 증인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직접 신문하겠다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변호사님. 네. 그럼 우리가 그 판단을 내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네네. 경우는 보통 저도 이제 다른 변호사들하고 우리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런 경우는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논거는 뭐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연장을 예측하는 분들이 한 6, 그렇지 아하. 않을 거라는 분이 한 3에서 4 정도 되는 예. 분이 아니, 같습니다. 일도 또 있어야 돼. 일은 나는 바쁘다. 신경 쓸 틈이 없다. 예, 그런 분들도 물론 예. 있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예. 이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연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여러 이유들 중에 예. 두 가지 정도만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은택이라든지 이영선 의원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아, 이용선도 받았나요? 이영선 행정관 행정관. 같은 경우에 받았지 않았습니까? 1심.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예, 그 안, 부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은택은 어쨌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결국은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연장이 안 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공모인 사람은 아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이재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은 지금 1심에서 지금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5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예. 돈 받은 사람은 불구속 계속 재판 받는다?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그 사실 뭐 구속의 요건이라고 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무슨 뭐 도주의 위험 도주. 이런 건 있는데 재판부에 이거는 어떤 뭐 그 조문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교수님께서 살짝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무. 쉽게 얘기해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된다. 신속하게 재판하자는 거죠. 이 판사들 연봉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이렇게 시간 쏟을 시간이 없다. 재판도 많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나중에. 세금이고. 예, 예. 그렇다면 이 사안이 중대하긴 하지만 여기에만 다 매달릴 수는 없는 거죠.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네, 그 설득력이 있네요.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세금인데요. 마구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방송 보고 있다가 구속시킬 수도 있고 안 구속해서 연장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내 세금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0리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심에서 빨리 재판을 끝내놓고 설상 억울하면 억울하면, 다 항소를 하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건강 상태에서 인권위원회 유엔 인권단체에다가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네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따지게 되면 그 5, 60년간 인권 유린 사태에는 눈 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달라. 조금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그래서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법률을 좀 아시는 분들이 예. 아마 이런 걸 같아요. 유엔 산하 인권위 소속에 보면 이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예. 유엔 공식 기관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그 의뢰를 한 게 누굴 통해서냐면 영국의 로드니 닉슨이라는 이제 변호사를 로드니 딕슨. 예. 로드니 딕슨 변호사를 국제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요구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제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조사해주고 두 번째는 혹시 이 재판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도 좀 확인해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온당치 않다. 예.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절에는 모든 인권 자체가 크게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제기구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위주의 시절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요, 대한민국 재판부를 굉장히 좀 무시하는 처사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구치소는 검찰의 우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예. 제가 재수자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는지 1년 동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예. 교도관들이 재수자에게 손 하나 못 대고 재수자들은 언제든지 의무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변호인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유영하 변호사 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 얼마나 말씀하기 좋아하세요. 그분이 아마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했을 거예요, 뭐 이미. 그리고 네. 서울구치소장은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관계자들은 혹시 사고가 날까봐,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그렇죠. 예. 책임인데 예, 맞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국가망신이죠. 이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지지자들이 저한테 미리 물어봤으면 직접 시찰까지 다녀왔는데. 예. 이건 오히려 예, 변호사님. 네. 오히려 이 사건 말고 네네. 그때 추가로 나왔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SK, 롯데, 두산, 한화 네네. 면세점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것과 전혀 다른 건이기 때문에 면세점 건에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네네네. 혹은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네네네. 이걸 근거로 해서 뇌물 여부가 요구가 있었든지 이렇게 했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나요? 글쎄요, 그 부분도 분명히 검찰에서는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면 또 화이트리스트도 있잖아요. 새롭게 나오는. 화이트리스트 새롭게 예. 이제 등장하는 그 부분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것을 소명할 만한 어떤 그 내용을 적어서 이제 재판부에 내야 조사가 안 되는데 됐다. 아무래도 이게 뭐 그런 혐의만 있다, 그런 의심만 있다, 이런 언론 보도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기승전결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그 설득할 만한 내용들이 없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연장의 이유로 든 SK나 롯데가 아닌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거지고 있는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예. 다른 대기업과의 관계를 적시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조금 소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리 좀 이렇게 이제 중간에 그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중수부에서 이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혹시 10월 17일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근데 현재로서는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부분 갖고 지금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검찰 쪽에서는 보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리스트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불거진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고 있지 아하.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분이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내 생각을 써놓을 시간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뭐라 그러냐면 안종범 수석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문영표 그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그 이제 예.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에 이제 나서 이제 그 증언한 내용인데요. 그 안종범 그 수석이 얘기한 그 수첩이 있습니다. 그 수첩에 이제 구체적으로 최광, 그 다음에 뭐 홍완선 이렇게 이제 실명이 써 있는데 이거 왜 써놨느냐? 그랬더니 안종범 수석이 이거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한 것이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만기 친남을 그것도 정부의 장차관도 아니고 뭐 아주 실무 핵심 국장도 아니고 산하기관의 그것도 기관장도 아닌 본부장 이름을 그렇게 기억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누군가가 그 대통령께 홍완선 본부장의 이름을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홍완선 본부장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기를 연장해 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거론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예. 이게 이제 저희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네네.
2015년 7월 10일 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찬성하죠. 던지기로 예, 예. 결정을 하고 네네. 그리고 실제로 7월 17일 날 찬성표를 던진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합병이 되고 네네. 법적으로 합병이 되고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2차 면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정 진술에서 홍한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 예, 예. 그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금운영본부장을 연임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졌다? 네, 이런 증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금운용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거 있어 보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예, 항상 부러워만 깜짝이야. 했습니다. 멀리서 항상 부러워만 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규모가 세계 4대 연기금, 곧 있으면 3위의 연기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자금이라는 게 지금 아마 미뤄진 작건데 한 450조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총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1년 살림살이네요, 450조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엄청난 자리입니다. 야, 기금운영본부장. 우리는 잘 몰랐던 이 자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사장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보다도 쉽고 이사장보다 사실은 그 기금운용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더 탐나는 자리입니다. 이사장은 그 조직의 국민연금의 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450조에 달하는 자산을 운영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권도 생길 수 있고 물론 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임을 한다 상당히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뒤에서 찬성을 해줌으로써 그런 공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욕심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에게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게 맞는가라고 물었더니 안 전 수석이 그렇다. 자기 의견을 말할 시간은 없었다. 예. 그럼 이런 걸 또 좀 더 재판 과정에서 따져 묻기 위해서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나 사안이 복잡하고 지금 18개 혐의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이 6개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한다 하더라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빳빳하게 진행돼야 선고가 그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그러니까 10월 16일부터 계산되니까 11, 12 이렇게 되는 거죠. 11, 12, 1, 2, 3, 4. 2월 말 3월이면 또 판검사들 인사이동이 있고.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사안이 복잡하고 등장하는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6개월 구속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빠듯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요즘 모습이 좀 이상해. 유영하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 눈치를 보면서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텐데 요즘 아주 자주 화를 내요. 그러게요.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몇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모철민 수석하고 그다음에 김영하 비서관한테 증인신문을 하면서 뭐 좌파 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좌파의 뜻이 뭐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화를 벌컥 내고 그랬는데,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호사님 계시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의뢰인을 최대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오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저게 올바른 변호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문제다. 오히려 거꾸로 저렇게 하는 것이 재판장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변호인을 갖다 제지할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유진용 장관하고도 실강의를 벌이고요. 그렇죠. 보통 법정에서 잘 볼 수 없는 풍경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증인을 갖다가 이렇게 윽박 지른다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변호인이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이제 그 질의 내용 중에 이제 신문을 하던 와중이었죠. 근데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는 뭐냐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김기춘 실장 책임을 해야 한 거냐, 아니면 그렇죠. 대통령이 알고서 진행된 대통령에게 거냐. 보고되고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았으면 인지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되면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 장관을 다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다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같이 다 보고했습니다입니다. 오호. 그러면은 피고인을 보호해야 할 변호 입장에서 윽박지르면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당신 한때 대통령 모셨던 사람들인데 이럴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불리해지는 거잖아 라고 하는 감정이 섞이는 거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죠. 어. 보고했다라니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좌파, 당신이 생각하는 좌파는 뭐냐 이러지만 그게 보고했다라는 말을 증인은 했지만 그게 어떤 법적 결론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봐라는 걸 윽박지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을 바꿀 정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좌파나 이런 말장난으로 네. 프레임을 전환시켰다가 다시 돌아서 보고한 거 맞냐? 예, 잘 생각해봐라. 맞습니다. 이런 기법 많이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예.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와 적대시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좀 기를 좀 죽이는 법 이런 것들도 좀 예.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까지 이제 불과 약 한 20일 남았지만 아직도 심리해야 할 내용,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본인에게는 좀 고통스럽지만 그 지난 4년 그리고 지난 5년 합의 9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구속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한 심리, 구체적인 심리를 위해서 구속기간 연장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예. 돈 받은 사람은 불구속 계속 재판받는다?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사실 뭐 구속의 요건이라고 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무슨 도주의 위험 이런 건 있는데 재판부에 이거는 어떤 조문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교수님께서 살짝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무. 쉽게 얘기해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된다. 신속하게 재판하자는 거죠. 이 판사들 연봉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이렇게 쏟을 시간이 없다. 재판도 많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나중에. 세금이고. 예. 그렇다면 이 사안이 중대하긴 하지만 여기에만 다 매달릴 수는 없는 거죠.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네. 그 설득력이 있네요.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세금인데. 마구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방송 보고 있다가 구속시킬 수도 있고 안 구속해서 연장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내 세금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심리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심에서 빨리 재판을 끝내놓고 설상 억울하면 더 항소를 하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건강 상태에서 인권위원회 유엔부를 굉장히 좀 무시하는 처사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구치소는 검찰의 우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재수자들의 인권에 문제가 있는지 1년 동안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예. 교도관들이 재수자에게 손 하나 못 대고 재수자들은 언제든지 의무과에서 치료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변호인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변호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 유영하 변호사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 얼마나 말씀하기 좋아하세요. 그분이 아마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네. 서울구치소장은 그다음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관계자들은 혹시 사고가 날까봐,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봐. 그렇죠. 그러게 되면 본인들의 그렇죠. 예. 책임인데 예, 맞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좀 국가망신이죠. 이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지지자들이. 저한테 미리 물어봤습니다. 직접 시철까지 다녀왔는데. 예. 이건 오히려 예, 변호사님. 네. 오히려 이 사건 말고 네네. 그때 추가로 나왔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판단을 내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보통 저도 이제 다른 변호사들하고 우리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런 경우는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논거는 뭐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연장을 예측하는 분들이 한 6, 그렇지 아하. 않을 거라는 분이 한 3에서 4 정도 되는 예. 분이 아니, 같습니다. 일도 또 있어야 돼. 일은 나는 바쁘다. 신경 쓸 수는 없다. 예, 그런 분들도 물론 예. 있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예. 이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연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여러 이유들 중에 예. 두 가지 정도만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은택이라든지 이영선 의원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아, 이용손도 받았나요? 이영선 행정관 행정관. 같은 경우에 받았지 않습니까? 1심.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예, 안, 그 부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은택은 어쨌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결국은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연장이 안 되고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공모인 사람은 아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공모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이재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은 지금 1심에서 지금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네. 5년 인권단체에다가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네네. 박정희 이제 대통령 시절서부터 따지게 되면 그 5, 60년간 인권 유린 사태에는 눈 감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달라. 조금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그래서 이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 법률을 좀 아시는 분들이 예. 아마 이런 걸 같아요. 유엔 산하 인권위 소속에 보면 이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엔 공식 기관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그 의뢰를 한 게 누굴 통해서냐면 영국의 로드니 닉슨이라는 이제 변호사를 로드니 딕슨. 예. 예. 로드니 딕슨 변호사를 국제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요구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제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조사해주고 두 번째는 혹시 이 재판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도 좀 확인해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원당치 않다. 예.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절에는 모든 인권 자체가 크게 문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제기구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위주의 시절 아니거든요. 예. 대한민국 이거는요. 대한민국 재판 그런데 이 교수님, 사실 재판부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자 영장 구속영장 구속 재판할 때 원칙이 이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도주의 우려 없고. 범죄의 중요성. 그렇죠. 자 범죄 중요성 뭐 이게 그 탄핵 사건이니까 엄청나게 네. 중요한 예, 거고요. 예, 예. 도주할 염려 없겠죠. 그렇죠. 뭐 적어도 도주를 하시지 않겠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분장해갖고 도망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증거인멸. 예, 또 그- 재판에 불성실하게. 불출석하게. 예. 그 부분이죠. 그 부분. 가장 재판부가 크게 보는 거는 예. 뭐 도주의 의뢰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연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있는 증거를 없애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자꾸 부인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그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무조건 다 남 모른다,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뻔하게 있는 증거를 갖다 부인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재판에 대한 불성실 겁니다. 아마 이 변호사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400명이라는 필요한 증인도 아니고 불필요한 증인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직접 신문하겠다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변호사님. 네. 그럼 우리가 그